어떤 분이 저한테 살림은 살아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살다 보니까 바빠서 뭐 하느라 흐트러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셀코TV의 이제 슬로건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더라고요. 오늘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리 꿀팁, 정리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공통적으로 집에 고장난 물건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거나 그러면 이제 고치지 않을 거면 버리거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쓸 수도 있어. 뭐 부품 하나라도 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두 번째 특징은요, 안 쓰는 물건, 오랫동안 안 쓰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 같은 거 하나를 사도 굉장히 좋은 그릇 사고 디자인적이든 품질이든 이런 걸 좀 따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싸다고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것도 쓰시면서 안 쓰는 그릇들이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요, 이거 나중에 카페 할 때 쓸 물건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류의 물건이에요, 이건 혼수였어요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그릇들은 별로 없는 집들이 많죠. 세 번째는 내가 사지 않고 누가 그냥 준, 대표적으로 사은품 같은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누가 뭘 껴주거나 그냥 필요도 없는데 그냥 주는 물건들, 그걸 또 다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잣집에 가니까 그런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건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가치에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 이것들에 대해서 일치성이 없는 물건이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집에 가면요, 그냥 삶의 어떤 새로운 의미 같은 거는 발견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지 해서 건강기능식품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또 손주 오고 또 이렇게 식구들 모이면은 또 줘야 되니까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 이야기를 공유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나이가 이제 곧 50이 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 동생인데, 제 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집에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 시집 갈 거를 기대하고 거의 30년 넘게 필요한 것들을 시집 가면 주려고 막 그릇 같은 거 어디서 받아온 무슨 가전제품 같은 거 모으셨는데, 지금은 좀 포기하셨는지 당근으로 파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딸내미 시집 갈 때 주려고 이렇게 혼수 같은 거 10년 넘게 20년 넘게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요, 그냥 와서 정하라고 하십시오.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그래 이건 나한테 찜됐다, 이거는 네가 원하는 물건이다 라고 정하셔야지, 그냥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한이 정해진 물건입니다. 생필품, 의약품처럼 품이라고 되어 있는 물건들은 공통적으로 공장에서 제조가 되는데, 이 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서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떤 거는 뚜껑을 열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표기되어 있는 물건들은요,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버리려면 아유 아까워, 이거 얼마짜리인데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용기한 확인하는 날을 정하셔서, 좀 비싸게 주고 산 거, 주로 냉장고에 막 귀한 음식들일 수도 있고요.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아끼려고 이렇게 조금씩 덜어 쓰셨던 게 있을 텐데, 그런 물건들을 한번 살피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물건들은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안 써요. 쓸 일이 없는데 내가 몇 년 전에 건강을 위해서 샀던 건강보조기구인데 이게 10만 원이야. 근데 지금 당장 팔면요, 이거 10만 원까지는 당연히 못 받잖아요. 근데 빨리 팔수록 더 비싼 값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그래 이거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물건일 것 같아, 지금 나는 이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좀 찾아서 정리하시면 재테크에도 도움 되시고요. 돈과 시간에 관련된 물건들은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진짜 우리 집에서 여기만 정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옷방. 두 번째, 주방. 세 번째, 팬트리나 베란다 같은 공간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요, 너무 좁은데 너무 많은 물건이 있고요. 그 물건들이 너무 사이즈가 다양하고 사용하는 물건과 또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물건이 많고요. 또 재밌는 건 그 물건들이 정해져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각 공간별로 이 수납지도 같은 거를 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주방에 서랍장을 다 열고 문을 닫은 다음에 주방에 사진을 좀 찍으시고요. 그 사진 속에 각 공간마다 무엇을 넣었으면 좋을지를 지정하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집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동선을 고려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씻고 옷을 입고 외출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동선이 있으실 거고요. 내가 필요한 옷을 찾기 위해서 꺼내지는, 열어지는 옷장이 있을 텐데 한번 면밀하게 그 동선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선 중에 한 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옷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구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느 날은 내가 뭘 하나 만드는데 어떤 동선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지 보시면서 그래, 이거 동선 하나를 없애려면 수저통을 식탁으로 옮기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칼과 도마를 함께 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동선을 고려하지 않아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시간 낭비, 그냥 에너지 낭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선에 의해서 수납 위치를 정하고요. 필요하면 수납 도구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동선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동선 설계부터 하신다면 가장 자주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에 관련된 것을 고려해서 물건의 수납 위치를 정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간으로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은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고 청소조차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정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족들한테 충격요법을 줘야 돼요. 정리된 공간을 경험하게 하거나 우리 집보다 더 정리 안 된 집을 좀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밥도 좀 먹고 시간도 좀 보내면서, 야, 그 집 갔더니 좀 뭐가 좀 시원하더라. 그 집 갔더니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야, 우리 집 정도면 좀 괜찮네.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동기부여가 발생한대요. 세 번째는 대청소하는 날을 만드는 겁니다. 대청소를 하다 보면요, 특정하게 물건들이 꺼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쓸까? 네, 이거 버려도 돼? 한 3벌 정도만 버려보자. 이런 이제 대화들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정리 관련된 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모아놓고 야, 너는 오늘부터 뭐 정리해, 요게 아니라 원하는 집 정리된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지금 네 책상에 지금 정리된 책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보기에 엄마 어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거니? 내가 좀 물건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네가 한 3개 정도만 뭐 골라볼래? 어떤 분이 저한테 살림은 살아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살다 보니까 바빠서 뭐 하느라 흐트러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는 것이 정리이기 때문에 정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가족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이고, 정리된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 유형, 스타일, 원하는 바를 듣는 것은 우선 정리를 시작하기 있어서 소통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번째는 업무 분장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기업체에서는 각자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탕비실 담당일 수 있고요. 전 예전에 직장에서 복사기 담당이었거든요. 그 복사기 담당은 뭐 해야 되냐면요, 매일 한 번씩 그 공간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거 좀 채우고 지저분한 거 좀 버리고, 이게 이제 업무 분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도 각 가족마다 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현관, 남편은 베란다, 엄마는 거실처럼 하루에 한 번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한 번 정도는 정해져 있는 공간을 분담해야 될 수 있죠. 제가 정리 도구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지퍼백 같은 거예요.
지퍼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소분시키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딱 봐도 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류의 물건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그냥 뭐 네임펜 같은 걸로 적을 수도 있고, 또 라벨 스티커를 붙여도 딱 봐도 이 물건은 뭐구나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막 조그만 물건들이,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조잡하게 서랍 아래 방치되어 있다면요, 일단 지퍼백에 같은 용도,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한번 담아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정리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정리 도구들부터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러고 사놓으면 뭐가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퍼백은 정리 수납 도구 중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본부터 잘 사용하신 다음에 뭔가 담을 수 있는 것들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정리 도구는 라벨기입니다. 물건이 잘 정리된 공간에는 다 제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좀 헷갈린대요. 어디 뒀는지 나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쁘게 출력한 다음에 일단 붙여두는 거예요. 마치 공장처럼 마치 아주 큰 기업의 사무실처럼 제가 각 칸마다 번호를 매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번 칸, 2번 칸을 매긴 다음에 한번 그 1번 칸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재고주사. 그 다음에 이제 2번 칸 열어서 그렇게 놔두면 딱 번호 한 봐도 이거 맞아. 여기 뭐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라벨 같은 걸 도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데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뭐 또 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 같은 거를 정리하면서 내가 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특히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시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기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리 이야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